남편이 숨겨진 또 다른 여자가 이제 집에 들어온다. 아이는 어린이집 가서 이제 이렇게 폭력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고 맘 아파라. 지역을 이렇게 떠나서 대부분 하나, 둘.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저도 잘 몰랐던 육아의 상식을 함께 알아보는 유발락 육아의 발견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와, 저희 여름에 만나서 저희가 지금 겨울 겨울이에요. 때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으로 이렇게 길게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육아계 백종원, 육아계 손흥민, 육아계 이재성 박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기러기 아빠 노발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 꽃가옷 입은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목욕 갔다 오셨나요? 아, 사우나는 못 때리니까 집에서 물 받아 놓고서 시원하게 딱 앉아 있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역시 또 어떤 주제로 대화해 볼지 한번 박쌤한테 여쭤볼까요? 오늘은 같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주제는 둘째가 생겼어요. 오, 둘째가 생겼다는 건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뭐 혹시 뭐 고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네, 물론 이제 둘째가 생겼다는 거는 이제 축하해야 될 일은 맞는데 네. 둘째가 생기게 되면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첫째 아이 때는 선생님 저 입덧 안 했는데 둘째 때 너무 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첫째 때는 그냥 아무거나 다 먹었는데 둘째 되니까 또 아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이 음식을 또 많이 또 섭취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 때보다는 둘째 아이들이 대부분 태어나면 첫째 태어났던 몸무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아이들의 키로수가. 첫애와는 다른 양상으로 조금 흘러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첫째가 커가지고 이제 조금씩 말도 하고 막 걸어 다니기 시작할 텐데 동생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뭔가 되게 질투심? 이게 가장 큰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혼자만 부모님의 사랑도 받았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모, 삼촌, 고모의 사랑을 다 받다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그걸 이제 뺏긴다는 느낌을 조금 아이들이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표현을 할 때는 이제 어른들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남편이 숨겨진 또 다른 여자가 이제 집에 들어온다. 그 엄청나게 이렇게 받아들인대요. 그 정도로 크게? 나 깜짝 놀랐어. 소름 돋았어요. 난 딱 지금 놀랬어. 당황스러웠어. 예시가 아주 정확하셨네요. 네. 화가 안 내. 분노라든지 공포감이 이제 아이들한테 그만큼 크게 느껴지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네. 아이들은 엄청난 큰 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을 이제 뺏긴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또 아기가 뱃속에 생기면 우리 또 첫째가 제일 먼저 또 알아차린다고 네네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임신을 하면 또 평소보다 더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이 배에 붙어가지고 아니면 다리에 붙어서 안 놓는.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알아채는 경우가 있나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첫째들이 많이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아기 뱃속에 아들이야 딸이야 이런 것도 뭐 첫째한테 물어보는 부모님도 계실 정도로 그래서 갑자기 하지 않은 행동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집안일을 아예 못할 정도로 아이가 갑자기 어린이집을 안 가겠다 한다든지 그리고 엄마 이제 옆에 아기띠를 좀 해서 안아달라든지 업어달라든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제 둘째가 생기면 일단 첫째를 케어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또 지나버리면 둘째가 태어나면 또 둘째한테 거의 올인해야 되거든요. 첫애랑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많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많이 가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 둘째가 생겼을 때 도대체 아이 첫째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오늘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아이에게 동생이 생긴 것을 이야기해주고 축하해준다. 이제 동생이 생기면 그걸 이제 동생이 생겼다는 걸 직접 얘기해주고 아이에게 축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평소에는 엄마들한테 만약에 둘째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인형으로 이제 동생이라고 미리 연습을 해두면 또 아이들이 금방 또 적응을 하거든요. 동생 지금 있으면 좋겠어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이기 때문에 또 쉽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한 건데 저희 언니가 또 뱃속에 둘째가 있잖아요. 애기 인형을 안고 있으면은 막
못하게 막 질투하죠. 저지하더라고요. 네, 자기도 다른 아직 애기니까. 아이도 어리고 어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도 사랑을 아직까지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자기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 큰 성에 자기의 성 궁전에 누군가가 왔는데 자기 물건을 전부 다 뺏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비현실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막 축하해 준다 해도 난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축하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동생이 생겼으니까 이제 니는 오빠야다, 니는 누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별이 정해지진 않은 아이들한테는 동생이 생겼다는 걸 미리 축하해주고 이건 너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게 동생 생겼네. 너무 축하한다 진짜. 어떡해. 좋은 일이라고 자꾸 알려주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이와 태교를 함께하는 것이 좋다. 네네. 그래서 둘째를 임신했기 때문에 내 혼자서 태교를 하기는 정말 힘들고요. 그래서 둘째 태교를 할 때 첫째 아이를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색종이 적기를 같이 해준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같이 듣는다든지, 엄마 태교할 테니까 잠시 저쪽에 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를 같이 동참시켜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지. 네. 세 번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준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준다? 어떤 마음을 이해하는, 아까 질투심 같은 거. 맞아요. 그 질투하는 것도 그렇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매일 우는 애들도 있고 밥을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생각보다 심한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병원에 근무할 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동생이 태어났는데 소아과에 왔는데 동생이 접종하러 왔을 때 젖병으로 물을 먹는 걸 봤거든요. 느끼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래요. 근데 아까 쌤이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새로운 여자가 들어오는 급으로 충격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막 미쳐버리지. 그게 이제 뭔가 표출을 하는 거죠. 본인의 결핍 이런 거를 표출을 하는 거죠. 그냥 막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그 둘째를 위해서 막 태교하는 것도 싫고 잘 먹는 거 그리고 엄마가 자꾸 또 왜냐면 또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 자꾸 이게 잠이 오니까 또 잠자고 있으면 또 엄마 옆에 와가지고 또 깨워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아이들은 또 표현하는 게 또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또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 발달을 재촉하지 않는다. 맞아요.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둘째 태어나기 때문에 첫째가 막 형이든 누나든 빨리 하라고 하거든요. 네 동생 태어나는데 기저귀 아직까지 차고 있을 거야. 또 동생 태어나는데 아직 우유 먹을 거야. 이렇게 보면서도 하는데 마음 아프고 어쩔 때는 이제 거의 연년생으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걔는 이제 막 걸음마 해가지고 좀 막 걷는 아이인데 너무 이제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가 더 안 하려고 하죠. 둘째가 태어날 쯤 되면 보통 첫애기들을 어린이집 알아보시고 이제 보내거든요.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은 둘째를 케어를 못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이는 아직까지 집에서 사랑을 받고 싶은데 어린이집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니까 아이는 어린이집 가서 이제 이렇게 폭력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시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억지로 집에 아침에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안 갈라는 애를. 아이고 마음 아파라. 속상하다.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주면서 또 형이니까 언니니까 누나니까 이렇게 좀 재촉하지 말아야 된다. 저희 다섯 번째였네요. 또 동생과 아이를 격리시키지 않는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태교할 때 너 절로 가 있어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죠. 보통 태교할 때도 그렇고 동생이 태어났을 때도 동생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근데 애가 딱 태어나면 신기하게도 이거는 지역을 이렇게 떠나서 대부분 이 소리는 부모님들이 맞아. 많이 그리고 옛날 우리 제일 싫어했던 거 하나 둘 선생님 진짜 익숙하신데 이거 많이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되게 엄마도 부정적으로 돼요. 하지 마. 맞아, 조용히 해. 빨리 먹어. 못하게 하는 단어를 하지 마라는 게 되게 많고 애기 자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 오지 마. 그러니까 아이는 동생이 예뻐서 손만 갖다 댄다. 하지 마. 위험하다는 걸 엄마들이 벌써 먼저 감지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부산 박사 그 유튜브에 보시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동생한테 사랑을 주고 더 관심을 주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막 둘째 다 모유 수유하고 다 케어하고 나면 돌아서면 그 옆에서 탁 쪼그리고 자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미안해요. 근데 깨고 나면 똑같아. 깨고 나면 또 하나, 둘. 이게 맞아. 엄마도 어떻게 보면은 엄마는 무적이 아니잖아요. 이거 로봇이 아니니까 엄마도 감정이 있어 힘드니까. 퇴행
행동을 보여도 사랑으로 감싸준다. 이게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발전하지 않는다고 뭐라 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동생이 생겼으니까 생길 거니까 빨리빨리 이제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되게 있거든요. 이제 동생이 태어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거를 자꾸 이렇게 엄마가 표출하는 부분이 자꾸 생기게 되고 첫째 아이는 동생이 하고 있는 걸 이제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지도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때가 아니면 때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또 마트에 가면은 둘째는 대부분 엄마가 아기띠를 하고 있는데 아이는 바닥에서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아이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이제 왜 나는 동생을 엄마가 늘 안고 있잖아. 나는 내가 사고 싶은 거 있는데 생각하면서 이제 사달라고 하는 거죠. 엄마들이 요새는 이제 버릇 애들 나빠진다 하고 이래 두고 그냥 나와서 이제 코너 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도 좀 하다가 좀 뭔가 분위기가 안 좋다 내려두고 간 것 같다 싶으면 툴툴 털고 일어나고 요새는 연기 대상급이네. 그럼 뭔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딱 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아기가 폼에 안겨서 둘째가 우유를 먹고 있으면 나도 엄마 안아서 엄마 품에서 우유 먹을래 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딱 같이 아기가 이렇게 목이나 이런 데가 불편하지 않게 저번에 우리 그 랜선 교육할 때 라이브 할 때도 가르쳐 드릴 때 아기들 안을 때 목이나 그다음에 이제 머리 쪽에 무리가 되지 않게 아니면 엄마가 안고 젖병만 잡게 하셔도 아기한테 충분할 것 같아요. 시켜보서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아를 함께 해줄 사람을 미리 정한다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가족들 뭐 엄마는 당연하고 그리고 아빠도 당연하게 육아를 하지만 그 외에 뭐 아이를 엄마가 보고 있으면 아이를 그 어린이집에 보내준다는 거라든지 또 엄마도 몸조리를 할 수 있게 산후관리사 선생님이나 베이비시터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는 외부로 바로 나가서 이렇게 콧바람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이모든 삼촌이든 첫째 아이를 조금 같이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가능하면은 이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이거는 이 부분은 누가 봐줬으면 좋겠고 이거를 미리미리 정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렇게 오늘은 둘째 아이가 생기면 첫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마냥 좋은 일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둘째를 임신했거나 임신 준비 중이신 분들한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영상 보고 조금이라도 걱정을 좀 덜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저출산 시대잖아요. 아이를 그게 한 명밖에 안 낳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가 낫지 않을까. 둘이보다는 셋이 낫고 셋 이상은 좀 아무래도 힘들겠죠. 이 영상 보시면 둘째 가져야 되나 이것도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사랑이 또 행복이 또 2배가 되는 저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 정말 지금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그리고 지금 또 임신을 아기를 출산하신 분들은 첫째한테 사랑을 정말 많이 주셔야 돼요. 이때 자폐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 나름대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발달에 대해서 재촉하지도 말고 우리 아이 입장에서 조금 많이 마음을 엄마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아빠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이때는. 이렇게 해서 많은 정보들 더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육아의 발견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담은 노발락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